안녕하세요. 유경이 TV의 유경입니다.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데요. 오늘은 우리가 세금을 낼 때 가세당국에서 우리에게 부과하는 고지서 방식이 있고요. 또 세금을 우리가 직접 신고하고 납부하는 그런 방식이 있는데요. 이 세금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. 이 세금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. 제척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. 이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이 지나면은 세무당국에서는 우리에게 그 세금을 부과할 수도 없고요. 또 만약에 부과되었어도 우리는 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. 그럼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겠는데요. 소멸시효가 되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, 그리고 그 기간은 또 얼마나 되나, 여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. 우리가 그럼 소멸시효가 되는 경우는 세무당국이 세금을 우리가 이렇게 세금 낼 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, 그리고 알았는데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. 한마디로 세무당국이 실수를 한 거죠. 우리에게 세금을 부과할 것을 미처 모르고 세금을 부과를 안 한 거죠. 이럴 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세금이 소멸시효되는 겁니다. 그러면 지방세의 경우하고 국세의 경우로 나눠서 알아보겠습니다. 지방세의 경우는 5천만 원을 세금이 5천만 원을 기준으로 하는데요. 세금이 5천만 원 미만일 때는 5년이 지나면은 소멸시효가 돼서 그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. 그리고 5천만 원 이상이 될 때는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. 또 국세의 경우에는 5억 원을 기준으로 합니다. 5억 원 미만일 때는 소멸시효가 5년이고요. 5억 원 이상일 때는 소멸시효가 10년이면 끝나게 되는 겁니다. 10년이 지나면 그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. 그 다음에는 제척기간이라는 것이 있는데요. 이 제척기간은 가세당국에서 매길 세금이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. 모르고 있다가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어떤 조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연히 알게 돼서 그 세금을 이제 매기게 되는 건데요. 그 세금의 그 유효한 기간을 정하는 것이죠. 그것을 제척기간이라고 합니다. 이 제척기간도 크게 국세와 지방세를 구분해서 기간을 정합니다. 그러면서 지방세의 그 제척기간 알아보겠는데요.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세라든지 근로소득세 등이 속하게 됩니다. 이 지방세 제척기간은 세 가지로 크게 구분해서 그 연도를 정하게 됩니다. 첫 번째,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, 경감 받은 경우가 있어요. 이럴 때는 10년이 됩니다. 그 제척기간이 10년이 되고요. 그 다음에 법정 신고 기간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납세자가 제출을 해야 되는데 제출을 안 했어요. 그러면 이때는 세무당국에서는 세금이 있다는 걸 모릅니다. 그러니까 납세자가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, 근데 나중에 조사를 통해서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죠. 그 경우는 7년입니다. 7년 동안의 제척기간이 있습니다. 그래서 7년 안에 세무당국이 알게 되면은 우리에게 거기에 따른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거죠. 7년이 지나면 또 안 내도 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그 밖의 경우 1번, 2번을 뺀 그 밖의 경우로 세금을 내지 않은 경우의 제척기간은 5년이 됩니다. 그 다음에는 국세를 알아보겠는데요. 국세의 제척기간은 지방세처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하는데요. 첫 번째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내야 될 사람이 세금을 포탈하거나 또 환급받거나 경감하는 경우, 이때의 대부분의 국세는 10년의 그 제척기간을 갖게 됩니다. 예를 들어 양도소득세가 여기 속하는데요. 우리가 집을 팔 때, 매매할 때 불법으로 그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다운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. 이런 다운계약서를 쓰면 처음에는 세무당국에서는 그게 진짜인 줄 알죠. 그러다가 나중에 조사를 통해서 이거 부정이구나 알게 됩니다. 그랬을 때 10년 동안의 제척기간을 둔다는 거죠. 그 10년 기간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부정을 냈어도 더 이상의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거예요. 그런데 이 조사를 통해서 10년 안에 이런 부정행위를 알게 되면은 그 세금을 내야 됩니다. 이때는 원래의 세금만 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따른 그 납부할 그 세금의 미달한 금액이 있죠. 이 금액의 40%를 가산세로 매깁니다. 이렇게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는
세금이 셉니다. 그래서 가산세가 40%가 되고요. 그 다음에 납부 불성실한 그 가산세가 또 붙습니다. 1일 0.025%가 계산이 돼 가지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여기다 더해 가지고 많은 그런 가산세를 더 내야 됩니다. 그 다음에 법정 신고기한까지 가세표준 신고서를 납세자가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. 이럴 때는 세무당국에서는 전혀 모르죠.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죠. 왜냐하면 납세자가 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인데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. 그런데 이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대부분의 국세는 7년이 지나면은 제척기간이 됩니다. 그래서 7년 안에 이 사실을 알게 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금을 낼 뿐만 아니라 신고로 납부할 세액의 20%의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더 여기다가 책정을 시킵니다. 그리고 하루에 0.025의 그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매겨서 더 여기다가 가산세를 추가로 더 내야 됩니다. 그 다음에 그 법정 신고기한까지 가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나 또 위에서 말한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경감받은 경우에는 상속세, 증여세, 부담부 증여세는 또 따로 빼갖고 조금 더 제척기간을 길게 해서 15년으로 합니다. 좀 더 강력하게 하는 거죠. 그 다음에 위에 1번과 2번을 제외한 경우로 세금을 안 낸 것을 몰랐을 때, 나중에 알게 됐을 때 그 제척기간은 대부분의 국세는 5년이고요. 상속세, 증여세, 부담부 증여세에 따른 소득세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좀 더 길게 해서 그 밖의 경우에는 10년을 제척기간으로 합니다. 오늘은 세금에 대한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유경이TV의 유경이었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